자, 이번 강의 주제는 C의 제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C의 제어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여기 선택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 마지막으로 분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C 언어만 제어 구조가 선택, 반복, 분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은 선택, 반복, 분기 이런 제어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지 세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반복 구조가 있다 했을 때 얼마나 다양하냐 그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C의 제어 구조는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먼저 이 선택 구조에는 if하고 스위치문, if문은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반복 구조는 for, while, do, while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분기는 go to, break, continue, return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먼저 return부터 이야기하면 return은 앞에서도 다뤘습니다. 함수가 함수 값을 반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 흐름이 다른 곳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해서 return은 분기하게 되는 제어 구조고, 그리고 이제 break, continue는 이제 앞으로 많이 설명할 것이고, 제일 위에 있는 고to 명령어는 점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to 명령어는 프로그래밍 구조에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예를 들어 구조적 프로그램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구조적 프로그래밍 해서 고토문은 필요악이다 해서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것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런 게 출제되지 않고 이 고토문을 많이 사용하면 단장 짧은 프로그램에서는 눈에 쉽게 점프해 가니까 보이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점프해 갈지 모르니까 프로그램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고토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에 보면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고토문 사용하지 않고 순차 구조, 뭐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사용하자 이런 게 역사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런 제어 구조를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서 홀수하고 짝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먼저 여기 포문, 반복문이 있어갖고 1에서 10까지 짝수 홀수합 구하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 8, 9, 10 증가되어야 하겠죠. 그걸 처리하기 위한 반복 구조 포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냐 홀수냐 이걸 판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if문에서 처리한 것이죠. 우리가 홀수 짝수는 뭘까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경우는 홀수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경우는 뭘까요?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배운 모듈로 연산,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 구하는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0, 1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 i%2가 1이냐? 바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홀수가 되겠죠. 그것은 여기 홀수 누적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else 짝수가 될 것입니다. 해서 H2에는 짝수를 누적.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출력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제어 구조도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이 정도 이상으로도 출제되는 건 당연하겠죠. 처음 이 제어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 C 제어 구조를 봤을 때 100%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만 공부하면 이해되겠죠. 해서 제가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어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할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제어 구조를 공부하고 나서 이걸 다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어 구조 if else 설명을 합니다. 자, 이 if else는 앞에서도 몇 번 거론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if문 int a는 7인데 if a가 5보다 크냐, 7은 5보다 크니까 조건은 참이 되겠죠. 참이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산이 출력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거짓일 때 else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리고 참이니까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어디로 put 스트링에서 하늘 출력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이런 내용을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if else 구조에서 좀 더 상세히 먼저 설명하면은, 먼저 if a가 5보다 크냐에서 이 조건은 참일 때 여기 블럭을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블럭은 어떻게, 이거는 생략 가능하죠. 복습합니다. 제어 구조에서 그 미치는 범위가 한 문장이면 블럭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거짓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치는 문장이 두 개죠. 두 개인 경우는 else의 이 블럭은 어떻게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자, 그 구조가 바로 두 번째 적어 두었습니다. 바로 이 미치는 범위가 한 문장이면은 블럭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해도 되고, 어떻게 두 번째처럼 코딩해도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잘 봅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구조가 똑같습니까? 자, 이 눈썰미 있는 사람은 찾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보면 이 강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세미콜론이 있죠. 근데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단지 여기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앞에서 연산자 복습입니다. C의 연산자 중에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늦은 콤마, 뭐 다르게 나열 연산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콤마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도 이 강이 출력되고 어떻게 될까요? 콩이 연속적으로 실행되어서 출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프로그램 구조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프로그램 구조를 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하고 이 세 번째는 또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블럭이 있죠. else. 거짓일 때 미치는 범위 나타내기 위해서 else로 이렇게 블럭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블럭이 없어졌죠. 이 else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럭이 없다는 게 차이입니다. 왜 없느냐? 여기 문장이 강하고 콩 두 개인데 왜 없느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블럭은 그 미치는 범위가 하나의 문장이면 생략할 수 있는데, C에서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이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로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문장은 강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이 전체 합친 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세 번째 프로그램하고 네 번째 프로그램에서 왜 else 미치는 범위에서 이 블럭을 생략해도 되느냐?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로 두 개를 연결하여 그렇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냥 이거 두 개는 같은 건데 말이죠. 블럭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다음 줄에 할 필요도 없고 옆에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뭐 if문 이런 거 기술할 때도 어떻게 다음 줄에 기술할 필요 없이 옆에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겠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else에서도 이렇게 else 옆에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잘 아는 if else 구조였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 블럭을 하고 안 하고 등등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if 구조인 if else 구조입니다. 뭐 복잡하다고 해서 얼마나 더 복잡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출제되었을 때 틀리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그럼 분석해 봅니다. 먼저 if else 이런 구조는 여러 조건에서 특정한 부분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구조인데, 구조를 볼까요? 먼저 if 이렇게 놓고 그 밑에 else if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구조. 마지막에 else가 나오겠죠. 이때 마지막 else 부분은 if 구조 특징상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자, 성적 처리에서 수, 우, 미, 양, 가를 출력하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
점수, 첫 번째 점수 SCO가 85점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if 문에서 SCO가 90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면 당연하게 밑에 있는 푸스트링 수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그 다음 else if로 제어가 넘어가고, 자, 이때 else if로 제어가 넘어갔을 때 조건은 어떻게? 85는 80보다 크니까 조건은 참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조건이 참이 되어서 여기서 푸스트링 U가 출력되고 그 다음으로는 제어가 이동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틀리는 분들은 이렇게 푸는 것이죠. 그 다음 제어문을 볼까요? else, i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조건도 어떻게 될까요? SCO는 85니까 70보다 크거나 같죠. 역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또 else, if 제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6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미양가 이걸 처리하는데 우도 출력되고 그 다음 미도 출력되고 양도 출력되고 다 출력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서 if, if else 이 구조는 영어 단어 의미를 살펴봐도 그런 뜻이죠.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된 시점, 그 시점의 내용만 실행이 되고 어떻게 된다? 여기 화살표를 걸어두었습니다. if 블럭을 종료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왜 틀렸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바로 if else 구조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면 그것만 수행이 되고 어떻게 if 블럭이 종료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경우 하나 적어 볼까요? 만약에 이 첫 번째 if 문에서 여기 SCO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90이 아니고 10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10점이면은 여기 SCO 값이 85니까 첫 번째 if 문에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참이 되었죠. 그러면 수가 출력되는 것이죠. 그리고 if 블럭은 종료한다. 아래쪽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는 이유. 이 내용도 말이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첫 번째는 90,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70 이렇게 안 적고 이 값은 말이죠. 처음에는 10을 쓰고 두 번째는 70을 하고 세 번째를 90을 하고 네 번째는 100을 하고 이 적는 값은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90, 80, 70 이렇게 적어야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적 처리에서는 90, 80, 70 이렇게 해야만 당연하게 수구미양가가 구별되어서 출력될 것입니다. 해서 이런 예를 든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 순서들을 그려두었는데 이 순서들을 보면은 이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 조건 값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 구조에서는 예를 들어 이 조건 2가 만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족되었을 때 다시 말해 참여되겠죠. 그 부분의 처리만 수행이 되고 if 블럭은 종료하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만 알면 이 if else 이 구조가 나왔을 때 틀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 구조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는 앞에서 다룬 if 구조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단지 여러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는 if 구조보다는 이 스위치 케이스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if 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주사위 놀이 하는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눈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유치원 어린이에게 쿠키를 준다, 호빵을 준다 이런 놀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바로 눈이 4가 나왔습니다. 이걸 프로그램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눈이 4인 경우 바로 이 스위치 블록, 이 스위치 블록에서 눈이 4인 경우죠. 그러면 여기 케이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쪽
케이스 4로 이동되어서 무엇이 출력되느냐? 풋스트링 사과가 출력된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케이스 4인 경우에 이 사과가 출력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밑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될까요? 사과가 출력되고 그 이어서 토스트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오징어도 어떻게 될까요? 출력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오른쪽 프로그램 봅니다. 똑같은데 단지 명령은 무엇을 넣었느냐? 각 케이스마다 이 브레이크를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아래쪽 표에 있습니다. 이 명령어 분기 구조에서 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있다고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브레이크가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블럭을 강제적으로 탈출하는 것이죠. 컨티뉴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이거는 조건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일단 여기서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은 블럭을 탈출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합니다. 해서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 자, 이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도박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도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좋고 나쁨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사위 던졌을 때 눈이 1이 나오는 경우는 많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고 눈이 6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품을 뭐 조금 가져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스위치 케이스에서 바로 이 브레이크 명령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브레이크 명령이 없으면은 눈이 1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쿠키부터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되죠? 다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쓰면 블럭을 탈출하니까 어떻게 그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바로 이 제가 여기 걸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블럭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스위치 케이스의 기본 구조이고 여기 이제 디폴트 하나 정리하면은 이 디폴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 디폴트 부분이 수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스위치 케이스 블록에서 이 디폴트는 뭐냐? 여기서 이 눈에 해당하는 값이 없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사위는 반드시 눈이 1에서 어디까지? 6까지 반드시 있죠. 그런데 디폴트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놀이, 게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닥에 뭐를 이렇게 깔아놓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근데 주사위를 던지다 보면 이 정해진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이 바깥쪽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사위가 우리가 뭐 윷놀이 같은 경우도 뭐 낙방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눈이 1에서 6까지 말고 다른 개념이 되겠죠. 바로 그런 개념이 뭘까요?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디폴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스위치 케이스를 살펴봅니다. 자, 주어진 N은 여기서 키는 2고 R은 10이다. 그러면 이 키 값이 2가 되니까 어디로? 케이스 2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스 2로 가서 여기 연산이 수행될 것이죠. 그래서 R은 R 플러스 2, 그래서 R 값이 증가되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케이스 2였지만 케이스 3도 어떻게 될까요? R은 R 더하기 3도 수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블럭을 탈출해서 여기서 마지막 프린트 문이 출력되어서 R 값은 15가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스위치 케이스 문을 봅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은 뭐냐 하면은 케이스 문을 적을 때 주사위 논리처럼 1, 2, 3, 4 이렇게 반드시 그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적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여기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은 1이었어요. 그리고 디폴트가 먼저 적혀 있고 그 다음 케이스 7, 뭐 케이스 2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을 때 틀리는 경우를 보았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그 케이스 옆에 적는 수는 단순 뭔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1,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적을 필요는 없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프로그램 분석해보면 먼저 여기 키 값이 3이에요. 그러면 키 값이 3이니까 케이스에 3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하고 3은 어떻게 될까요? 이 케이스 문에 없다. 바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어디로 점프해 간다? 디폴트로 점프해 간다는 것이죠. 해서 주어진 프로그램은 키 값이 3이니까 바로 이 디폴트 있는 곳으로 점프해 가서 무엇이 풋스트링 해서 강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덜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무엇이 바다가 출력되고 비로소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블럭을 탈출해서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무엇이냐 이거 잘 정리하고 케이스 문은 반드시 차례대로 적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반복을 처리하기 위한 포문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1에서 10까지 정수합을 구하는 것인데 바로 반복 구조 포문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포문 구조를 보면은 이 포문 이 갈로 안에는 3개의 식이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i는 1 이게 우리가 초기가 초기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오는 것이 i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조건식이 되는 거고 세 번째 i++는 정감식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세 개의 수식이 올 수 있는데 이 콜론으로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은 반복 처리하는데 먼저 이렇게 적으면 i는 1부터 어떻게 될까요? 10까지 여기서 증가가 하나니까 1, 2, 3, 4, 5, 6, 7, 8, 90 증가될 것이고 해서 처리하는 것은 합 플러스는 i 하면 i 값이 1에서 10까지 변하면서 어떻게 이 합에 누적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1에서 10까지 합인 55가 구해지는데 좀 더 설명하면은 시에서 반복 구조는 이 조건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건은 참 아니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될 수 있겠죠. 바로 반복 구조에서 조건이 거짓이면 이 블럭을 벗어난다는 게 핵심이 되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i 값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계속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일씩 증가하니까 이 i는 11이라는 값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11이라는 값이 됐을 때 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 반복 블럭을 벗어나서 최종 결과 1에서 10까지 합 5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에서 10까지 홀수 합을 구하는 것인데 1에서 10까지 합은 1, 2, 3, 4 하나씩 증가하지만 홀수나 짝수 합은 어떻게 될까요? 1, 3, 5, 7 이렇게 두 개씩 건너가는 거죠. 해서 1에서 10까지 합하고 1에서 10까지 홀수 합의 차이는 증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i 플러스는 2 하나씩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씩 증가시키면 곧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1에서 10까지 합이 무엇으로? 1에서 10까지 홀수합으로 바뀔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겠죠. 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포문에서 이 블럭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였는데 제어 구조에서 미치는 범위가 한 문장이면 무엇은 블럭은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블럭을 생략하고 한번 기술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에서 10까지 짝수 합이 되는데 짝수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이 2부터 하면 되겠죠. 2, 4, 6, 8, 10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홀수합하고 짝수합의 차이는 초기 값이 1이냐 여기 2 적혀 있습니다. 2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홀수합이 되고 또 짝수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홀수합은 1, 3, 5, 7로 하면 25가 될 것이고 짝수합은 2, 4, 6, 8, 10 하면 3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 포문의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간단한 포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문을 설명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이 아주 짧은 간단한 포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몇 년 전에 제가 계리직 공무원 컴퓨터 일반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전산과 나온 사람들은 한두 명 있었고 거의 뭐 국어학과, 국사학과 이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많았는데 바로 이 포문,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내용은 7급 자료구조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데 7급 자료구조 강의에서도 이 내용을 갖고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포문에서 i는 1에서 5까지죠. 일씩 증가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 블럭을 벗어났을 때 다시 무엇을 i 값을 한 번 더 출력하는 경우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갖고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출력되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실행 결과는 1, 2, 3, 4, 5, 6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잠깐 멈추고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듣기 바랍니다. 자, 설명 내용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i 값이 1에서 5까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i가 1에서 5까지 반복되었으니까 이 블럭을 탈출했을 때 다시 말하면 조건이 참일 때는 1, 2, 3, 4 이래 참일 때는 반복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거짓이 되면 아까 앞에서 블럭을 벗어나서 마지막 이 프린트 포맷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안 보고 1에서 5까지니까 이 반복 블럭을 벗어났을 때 i 값은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기 6이 되어 있는데 이게 6이 아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5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바로 이 내용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은 이 구조에서 그 예가 되는 것이죠. 해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순서들을 그려두었는데 바로 이 반복문 포는 여기 수식이 1개, 2개, 초기, 조건, 정감이 올 수 있다 했는데 이 순서들을 봅니다. 이 순서들을 보면 이 초기식 이거는 한 번만 적용되고 그 다음 조건식이 적용되면서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정감을 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고 언젠가는 조건이 거짓이 되었을 때 어떻게 블럭을 탈출한다. 이 순서도입니다. 그러면 왜 질문이 많았느냐? 그거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언어를 기술하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죠. 먼저 포문에서 i는 1 이게 첫 번째 실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으로 넘어가죠. 이게 두 번째 실행되고 세 번째 이 정감식이 실행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원시 코드에 적어둔 순서대로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헷갈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원시 코드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대로 실행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포문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 초기식, 초기값이 첫 번째 실행되고 조건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감이 아니고 블록 내부 이 처리 부분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 정감이 네 번째 실행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서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감하고 어떻게 되죠? 다시 조건으로 가는 것이죠. 초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건에 다시 참이면 어떻게 되죠? 블록 내부 처리 이걸 뭐 다섯 번째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순서는 뭐 다섯 번째가 이게 네 번째면 이게 다섯 번째가 되고 그럼 이거는 여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는 다시 정감으로 가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 판단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내부 블록 이게 아홉 번째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이해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포문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면은 원시 코드에 적힌 순서대로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
원시 코드는 1, 2, 3으로 되어 있지만 순서는 다르게 될 수 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조건이 언제 1에서 5까지니까 i 값이 어떻게 될까? 6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6이 되면은 이 조건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블록을 벗어나고, 그럼 블록을 벗어난 시점의 i 값은 곧 무엇이라는 거죠? 6이라는 것이죠. 해서 마지막은 6이 출력되는 거지 무엇이 5가 출력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질문이 많았을까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좀 더 이 포문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포문 A로 하겠습니다. A는 1부터 해서 A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에서 10까지 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if 문에 뭐가 있느냐?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if 문에 모든 연산자 A%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0 아니면 1이 될 것입니다. 이때 비교가 1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경우는 뭐가 될까요? 홀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짝수가 되죠.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continue라는 명령어입니다. 분기 구조에서 브레이크가 있고 continue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른쪽 표를 봅니다. 브레이크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브레이크는 반복 블록 탈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continue는 뭐냐? continue는 이 포문에서는 정감식으로 분기를 하고,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뒤에서 다룹니다. while이나 do while에서는 조건식으로 점프 분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면은 앞에서 이 스위치 블록에서 우리가 뭘 사용하였습니까? 브레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ontinue는 스위치 블록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continue 분기문은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스위치문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류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사용 불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런 break하고 continue는 if문하고는 무관하다. 자, 제가 여기에서 break하고 continue에 대한 용도를 지금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어구조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제어구조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에 대해서 몇 가지 깊이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제어구조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이 사용 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정리할 것은 많습니다. 해서 뒤에서 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제어구조 4에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continue를 사용했을 때 continue 명령을 만나면 포문에서는 어디로? 점프가 이 정감식으로 점프해 간다는 사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 if문에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홀수이죠. 홀수인 경우는 무엇을? continue가 실행돼서 정감식으로 가버리고, 홀수가 아니면 프린트문이 실행되어서 A 값을 출력한다. 해서 주어진 프로그램은 결론적으로 홀수는 출력되지 않고 무엇만? 짝수만 출력될 것입니다. 해서 아래쪽에 실행 결과는 2, 4, 6, 8, 10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짝수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 11이 있는데 이 11은 왜 출력되었을까요? 바로 마지막 부분에 역시 프린트 포맷문이 하나 더 있어서 A 값을 출력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럭을 벗어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한 번 더 A 값이 출력되어서 이때 출력된 A 값이 곧 11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A는 11일까요? 바로 여기서 포문 구조에서 A가 1부터 A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1씩 증가니까요. 바로 이 A 값이 11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거짓이 되죠. 해서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고, 블럭을 벗어난 시점의 A 값은 곧 11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된 포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첩된 포문이 뭘까요?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하면은 컴퓨터 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제어 구조가 바로 이 중첩된 포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전공 비전공 할 것 없이 사람이 태어나서 컴퓨터를 배운다. 그러면 누구든지 처음 이런 중첩된 포문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제가 여기 탭 C 뿔뿔로 해갖고 여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뭘까요? 1, 그 다음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우리가 수열, 뭐 이런 예는 여러 곳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뭐냐면 여기 다시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계속해서 1에서 10까지 다는 이런 값을 봐라. 이런 내용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출제된 적도 있었죠. 이걸 처리하는 것으로 이 중첩된 포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포문 구조를 보는데 먼저 바깥쪽 포문이 있고 포문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블럭인데 안쪽 포문이 있는 경우. 자, 이 바깥쪽 블럭은 i는 1, 안쪽 블럭은 j는 1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바깥쪽 포문에서 i는 1, 이게 첫 번째 실행되고 포문의 실행 순서는 초기값, 그 다음에 정감,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건식 이걸 비교하는 게 두 번째 되고 세 번째는 정감식이 아니죠. 세 번째는 내부 블럭이 실행되는 것이죠. 안쪽 포문이 내부 블럭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 포로 넘어와서 다시 무엇이 j는 1, 이게 다시 그럼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실행되고 그 다음에 조건, 이게 네 번째 실행되는데 이 조건 구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j가 i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다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깥 블럭에서 i는 1이에요. 그러면 다시 j도 1이니까 1은 1하고 어떻게 되죠? 비교해보면 작거나 같다. 참이죠. 참이니까 무엇이? 안쪽 블럭, 프린트 포맷 이 부분이 실행돼서 j 값을 출력하니까 여기서 1이 출력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쪽 블럭에서 내부 블럭이 실행되고 제어 이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정감식으로 가겠죠. 이게 다섯 번째 수행되는 순서.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j 값이 1에서 무엇으로? 2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식에서 j가 2니까 2는 i는 현재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2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로 블럭을 벗어나죠. 그러면 이 안쪽 블럭 이걸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벗어난 후에 무엇이? 프린트 포맷 문이 실행되어서 여기는 뭐만 있냐? 줄바꿈이죠. 이 역슬래시에는 줄이 바뀝니다. 해서 1을 출력하고 이 프린트 포맷 역슬래시 n에 의해서 줄이 바뀐 것까지가 안쪽 블럭 한번 실행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 블럭이 실행되고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제 바깥쪽 블럭에서 정감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쪽 블럭 정감식이 그 순서를 적으면 여섯 번째가 될까요? 여섯 번째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감식이 실행되고 나서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조건식으로 가는 것이죠. 이 조건식이 이제 일곱 번째 순서를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i는 1에서 하나 증가됐으니까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럼 다시 안쪽 블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쪽 블록으로 오면 이제 j는 다시 1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일곱 번째였다면 이건 여덟 번째. 이 순서는 이제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j는 1부터 다시 어디까지? i까지. i는 2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그러면 내부 블록이 어떻게 될까요? 1하고 2 두 번 반복되죠. 그래서 j 값을 출력하니까 아까 여기서 줄이 바뀌고 왜 1, 2가 출력되는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2 출력되고 그러면 j 값이 다시 1, 2,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이 되면 이 내부 블럭의 조건은 거짓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블럭을 다시 탈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슬래시 n에 의해서 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1, 2 출력하고 다시 줄이 바뀐 상태까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깥 블록으로 가면 이제 i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j는 1에서 3까지니까 이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j 출력하면 1, 2, 3 출력하고 어떻게 되죠? 다시 줄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4가 되면 1, 2, 3, 4. 자,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 이 제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첩된 포문. 다시 이야기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중첩된 포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해된 걸로 하고 제가 교환에는 이 변수 변화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결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첩된 포문의 제어 흐름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걸 한번 보고 실습을 해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 1하고 1, 2, 그 다음에 1, 2, 3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220이 되는데 자, 이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220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안쪽 포문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에 무엇을 이 j 값을 누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되지 않고 이 값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블럭 벗어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출력하면 220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높아심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까요? 자, 이 앞쪽에서 하겠습니다. 앞쪽에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 이 블럭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블럭 열고 닫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럭 열고 닫은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몇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 제어 구조에서 미치는 범위가 하나의 문장이면 블럭 열고 닫고는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안쪽 블럭에 미치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프린트 포맷 이 문장 한 개라는 것이죠. 해서 이 블럭은 어떻게 될까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가 이해되었습니까? 자,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럼 이 바깥쪽 블럭은 어떻게 될까요? 생략해도 될까요? 만약에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바깥쪽 블럭에 미치는 게 안쪽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하고 이거 줄바꿈이죠. 이거는 최종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실행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블럭을 했을 경우는 바깥쪽 블럭에 영향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블럭을 벗어날 때, 안쪽 블럭을 벗어날 때 이 줄바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 출력된 결과 1 출력하고 1, 2, 1, 2,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바깥쪽 블럭마저 없으면은 그냥 1하고 1, 2 계속 옆으로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될까요? 출력되겠죠. 자, 이거는 대부 C++ 여러분들이 직접 블럭을 제거하고 실행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렵다 하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 중첩된 포문을 여기에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어구조 포문의 여러가지 사용 형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포문은 반드시 3개의 수식이 올 수 있는데 갈로 안에 이 콜론은 어떻게 하느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도 콜론은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이 조건식만 일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그러면 초기식하고 조건식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콜론은 해야 하는데 무엇은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얘는 이 콤마로 구분하였습니다. 난일 연산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문의 여러 가지 사용 형태인데 그러면 첫 번째 다 생략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뜻이 되느냐? 이거는 무한루프 계속 반복 구조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조건식 1 쓰면 어떻게 될까요? 1은 항상 참이죠. 우리가 시에서 참 1, 거짓은 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형태로 쓰면 어떤 무한루프가 되는 그런 반복 구조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높아지면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밑에 또 예를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포문에서 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참이면 내부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블럭을 벗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실행된다. 뭐 누누이 이야기하였지만 제가 또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시 코드에 있는 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조건이 거짓이 되었지만 원시 코드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럭을 벗어난다고 이야기해도 원시 코드상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거짓일 때 마지막으로 이 블럭을 한번 실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도 제가 질문을 지금까지 들어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이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포문에 대해서 조건이 거짓이면 그냥 블럭을 벗어나는 거지 조건이 거짓인데도 그 시점에 블럭 내부가 한번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문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역시 포문하고 비슷한 반복 구조인데 while하고 do while입니다. 먼저 while 구조. 역시 여기 while 구조에서는 1에서 10까지 정수합이고 do while에서는 1에서 100까지 정수합 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먼저 while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while 구조는 조건이 while 다음에 이렇게 있고 do while 구조를 봅니다. 이 do while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while이 뒤에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뭘까요? 조건이 앞에 있고 조건이 뒤에 있으면 반복 구조에서 먼저 이 반복 블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참이되었을 때 반복 블럭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do while 구조를 볼까요? do while 구조는 조건이 나중에 있으니까 이유막론하고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조건 참 거짓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정리해 봅니다. 반복 구조 while하고 do while의 차이점은 외관상 보듯이 반복 블럭 안을 어떤 조건이 거짓이면 한 번도 어떻게 될까요? 블럭 안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는 while 구조예요. 근데 조건 참 거짓 무관하게 그 블럭 내부를 무조건 한 번 실행하고자 하면 do while 구조를 쓰면 되겠죠. do while 구조는 조건이 뒤에 있으니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먼저 첫 번째 while 구조에서는 조건이 참일 때 여기서 i는 0이고 합은 0으로 하였습니다. i가 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0보다 작죠. 조건이 참이니까 들어가서 i 증가시키고 어떻게 될까요? 누적시키니까 이 원리로 의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1에서 10까지 합. 그래서 i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9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9가 되면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9는 참이죠. 들어가면 여기서 i는 뭐가 되죠? 하나 증가하니까 i가 1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됐으니까 1에서 10까지 누적된 거예요. 누적되고 나서 올라가서 10이 되었어요. 그럼 10은 어떻게 되죠? 10보다 작으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죠. 역시 거짓이면 블럭 내부는 실행되지 않고 블럭을 벗어나는 것이죠. 해서 1에서 10까지 합 55가 여기서 출력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처음 언어를 접하는 사람이 이런 조건에서 이게 9까지 반복될 것이냐 10까지 반복될 것이냐 한끗 차이죠. 그 하나 차이에 의해서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데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적어서 따져보면 실수할 필요도 없고 틀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do while 구조를 볼까요? 똑같습니다. 먼저 i는 0인데 여기서 하나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니까 1이 되어서 누적이 되고 100까지니까 이제 처음에 1이니까 조건은 참이면 계속 돌겠죠. 그러면 만약에 99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99면은 여기 99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자, 99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99예요. i가 99면 어떻게 될까요? 99면 100보다 작죠? 참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뭐가 될까요? i는 100이 되겠죠? 그리고 100이 되었을 때 다시 100이 어떻게 될까요? 합에 누적되고 그럼 10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은 100이 100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 벗어나서 반복구조 끝나고 1에서 100까지 합 505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한 한 끗 차이, 제가 이야기한 한 끗 차이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제어구조 나왔을 때 처음 공부하면서 틀리는 사람은 이 한 끗 차이에 의해서 틀리는데 이거는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반복 블럭에서 무한 루프가 되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먼저 while 구조로 예를 드는데 먼저 이 프로그램 살펴보면 먼저 앞에서 배운 매크로 여기서 define하고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t는 이게 매크로 상수명이라고 하였습니다. 1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보면 먼저 여기 while 구조에 여기 조건에 무엇이 t 이렇게 쓰면 이 t는 곧 무엇일까요? 1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가 조건이 1이라는 것은 항상 참이라는 거죠. 해서 while 구조에서 조건을 그냥 숫자 1 쓰면 항상 참이니까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무한 루프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만약 이렇게 프로그램하면은 무한 루프니까 먼저 여기 A는 0으로 시작하였고 그러면 A 뿔뿔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출력하면 A 출력하면 1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까요? 2 출력되고 3 출력되고 어떻게 될까요? 무한루프니까 1억 계속 돌면 이거 1억까지 출력되고 1억이 아니라 1조 무한루프 평생 돌아가겠죠. 이해되었습니까? 어쨌든 이게 돌아가기는 평생 돌아가는데 하나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1억이라는 값이 과연 출력될까요? 제가 그걸 여기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죠? 앞에서 우리가 자료형 타입 배웠습니다. 바로 이 A의 자료형을 무엇으로 선언하였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캐릭터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자료형 캐릭터형은 내부적으로 허용 범위가 얼마라고 하였습니까? 캐릭터형은 1바이트 크기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언어를 보면서 그 자료형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 자료형이 캐릭터냐, int냐, 롱형이냐 이거는 중요한 거죠. 그걸 유심히 보지 않고 자칫 어떻게 답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C에서 캐릭터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형은 문자를 취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문자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형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럼 캐릭터형하고 A에 문자를 대입하기 위해서는 문자는 따옴표로 이렇게 해야 되죠. K 이렇게. 이거는 문자 취급하는 거 이해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뭘까요? 문자가 아니고 숫자 0을 적었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숫자 0은 int 정수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C에서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였는데 캐릭터형은 캐릭터라고 반드시 문자를 취급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1바이트 크기에서 무엇을 취급한다? 데이터를 취급하였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스키 코드가 1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C 언어 만들 때 뭐 바이트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캐릭터 키워드를 그렇게 썼다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지금 이제 질문 아까 해야 하는 거 그럼 여기서 프린트 문에서 이게 계속 일식 증가했을 때 1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또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자료형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변수는 고유의 크기의 기억 공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 공간 크기가 있다는 건 뭘까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자료형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숫자 범위는 큰 자료형은 1억 가능하지만 적은 자료형은 어떻게 될까요? 1억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1바이트 크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2의 8승은 256이죠.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음수 쪽을 취급하니까요. 마이너스 128에서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27까지만 허용된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제가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이때 출력문에서 출력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마이너스 128에서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27까지 숫자가 계속 무한대로 어떻게 될까요? 반복 출력될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제어 구조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한 곳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갖고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앞에 프로그램 비슷한데 앞에처럼 이렇게 무한루프가 된다 이거죠. while하고 여기 t라고 하였으면 t는 1입니다. 매크로 정의해서. 그랬을 때 무한루프 반복되는 그 반복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뭘까요? 브레이크라는 명령이죠. 바로 브레이크는 반복 블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서 무한루프 안에 if 구조를 써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 A가 3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 이 블록을 벗어나라. 이런 선택 구조 조건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루프가 되지 않고 블록을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반복될 때 요 조건 제어식이 A가 3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여기 프린트 문에서 출력되는 게 뭘까요? 이게 1, 2, 3이냐 뭐 1, 2, 3, 4냐 1, 2냐 이게 항상 논란이 되겠죠. 결론은 여기 적어도 1, 2, 3이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A가 2 정감해서 2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는 어떻게 되죠? 2는 3보다 클까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출력될까요? 여기서 2인 경우는 2가 출력되었겠죠. 그럼 당연하게 1도 출력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 돌아가서 3이 되는 것이죠. 자, 3이 되었을 때 3은 어떻게 되죠? 3보다 크냐? 너는 없습니다. 크다만 되어 있죠. 그럼 3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역시 실행되지 않아서 여기서 무엇이 3이 출력되고 다시 올라가서 4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면 이 조건은 참이 되는 것이죠. 참이 되면 브레이크 명령을 만나니까 역시 이야기하자면 밑에 있다고 이게 실행되는 건 아니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내부는 실행 안 되고 바로 어떻게 되죠? 이 블록을 벗어나는 거죠. 해서 출력은 1, 2, 3만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이 여러 개 중첩된 경우 예를 듭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제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설명할 블록 안에 블록이 있는 이 예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프로그램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공무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먼저 두 블럭이 있고 두 블럭이 이렇게 여기까지 걸쳐져 있고 두 블럭 안에 while 블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if 블럭이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더 많은 블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이 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세부적으로 먼저 변수 A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두 블럭은 무조건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첨가되면 A는 1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룬 while 구조에서 1 무조건 참이죠. 참이니까 안쪽으로 진입하면 그러면 또 A가 첨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if문을 만나는데 그럼 A가 2니까 A가 2는 1보다 크다.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되죠? 참이 되는 거 true예요. true면은 if 블록 진입되어서 무엇이 출력될까요? 바로 사과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제가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사과가 한번 출력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많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블럭을 탈출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공부할 때 그냥 브레이크는 블럭을 탈출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서 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다룬 표인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브레이크는 블럭을 탈출하는데 그 연관을 가지는 거는 for, while, do while, 스위치 블럭하고 연관을 가져서 그 블럭을 강제적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if와는 무관하다. 또 아래쪽 continue도 볼까요? 역시 continue도 if 블럭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관하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관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브레이크가 if 블럭 안에 있지만 이 if 블럭은 브레이크 입장에 보면 블럭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은 스위치에서는 어떻게 되죠? 스위치 블럭에서는 브레이크는 사용할 수 있지만 뭐는 컨티뉴는 사용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컨티뉴는 스위치 블럭이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용 불가라고 적어 두었고, 근데 스위치에서는 사용 불가인데 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는 뭘까요? if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은 뭘까요? 무관하다는 것은 if 문 안에 브레이크 또는 컨티뉴가 사용되었다고 오류가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스위치 블록 안에 컨티뉴를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 개념하고 if 블록 안에 브레이크나 스위치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다. 이걸 구별해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이게 이해되었다면 설명합니다. 이 브레이크 여기 있는데 이거는 어느 블록 안에 있죠? if 블록 안에 있지만 이 if 블록하고는 무관하다 라는 뜻이죠. 오류가 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if 블록하고 무관하면 어느 거하고 연관을 가질까요? 이런 뜻이죠. 그거는 바로 이 if 블록 바깥에 있는 이 블록하고 이 while 블록하고 연관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해서 결론 여기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명령에 의해서는 이 if 블록을 탈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무관하니까 어디를 이 while 블록 이 지점을 벗어나는 거죠. 해서 포도가 출력되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도가 출력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진행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포도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if A가, 3보다 크냐, 현재 A는 2라는 값이 여기 A는 증가해서 2입니다. 해서 이 A가 2니까 거짓이니까 이 브레이크는 아직 어떻게 될까요? 실행 안 돼. 그러면 다시 이렇게 while 1 참이죠. 그러면 다시 반복 위에 올라가서 이 반복 진행된다. 그런 뜻이죠. 자, 반복 진행되면서 A는 또다시 증가하니까 이제 A는 3이 되고, 역시 1이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또 증가하니까 A는 뭐가 되죠? 4가 될 것입니다. 자, A가 4가 되면 if 4는 1보다 크니까 역시 true예요. 그 또다시 사과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과가 한 번 더 출력되고, 역시 여기서 그 다음 똑같이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역시 똑같이 이 while 블록을 벗어나서 그 다음 뭐가 실행되죠? 포도가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출력되고 그 다음 잘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A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 조건식에서 A가 4니까 어떻게 되죠? 4는 3보다 크죠? 참이죠? 해서 브레이크가 실행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보면은 제가 예를 들은 게 그 위에 있는 if문은 제가 블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단순하게 브레이크는 블록을 벗어난다 그러면 이 블록을 벗어난다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래쪽 if문에서는 블록 없이 그냥 브레이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while 블록을 벗어난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미치는 문장이 하나이면 블럭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래쪽 if문에서는 브레이크 하나의 문장이다 보니까 블럭이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벗어나니까 결과를 보면 마지막 프린터 포맷문이 실행되어서 A 값은 4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출력은 A는 4가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힘듭니까? 이 정도 제어 구조는 이해해야 되겠죠. 처음 공부하더라도. 그래서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 이 정도는 해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문제 갖고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어려울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숙제는 아니고 또 공부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봅니다. 자, 여기 if 블록 안에 break라는 명령 대신에 뭐를 쓰면은 이 continue를 썼다. 예를 들어 이 continue가 break 장소에 있다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옛날에 처음 이런 공부할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어 구조 배우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돌려보고 결과 보고 제가 터득을 하였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해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공부하면서 이런 거 젊었을 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이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 넣고 돌려보고 그 결과를 보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 넣어서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구조 고투입니다. 이 고투는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야 되니까 설명 잠깐 합니다. 이 고투는 필요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프로그램 구조에서 고투문을 많이 쓰면 너무나 엉망진창이 된다. 짧은 이런 코드에서는 큰 상관이 없지만 원래 이 전산화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건 없겠죠. 덩치 큰 프로그램에서 고투가 있으면 어디로 점프해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요즘 프로그램에는 무엇을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잘 출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야기하면은 이런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한 것을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느냐?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한 것을 곧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시험에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프로그램 언어 과목이 없어지고 컴퓨터 일반에서만 시험 출제되다 보니까 출제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고투는 아주 간단하게 주어진 코드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기 이제 AA라는 이런 표시 이런 걸 레이블이라고 하죠. 해놓고 이런 if 문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i 값이 10보다 작으냐 참이면은 고투 AA 하면 이 AA로 어떻게 되죠? 점프해 간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계속 i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 i를 합의 누적하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 결과는 55가 되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고투문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니까 이 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관련 문제 하나를 풉니다. 바로 최대 공약수 관한 문제인데 2016년도 계리직에서 출제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에서는 최대 공약수 또는 소수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되고 특히 이 최대 공약수 GCD라고 하죠.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은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구조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 구조를 볼까요? 어떤 방식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지. 먼저 최대 공약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원리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는 A-B, else. 그렇지 않으면 B는 B-A. 이게 뭘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원리입니다. 해서 주어진 이 알고리즘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걸 알면 먼저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120 주어진 수는 120하고 45에 대한 최대 공약수입니다. 해서 120하고 45는 무수로 3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40이 되고 15가 되고 그럼 40과 15는 다시 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8하고 3이 되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 최대 공약수는 바로 이 3하고 뭐죠? 5를 곱한 결과입니다. 해서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5 해서 얼마? 15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풀이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걸 많이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도 있고 모두 연산자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공부를 해놨어.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하나하나 절차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풀이 방식은 또는 이런 방식의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공부할 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많다. 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래쪽 해설입니다. 변수 테이블을 그려서 어떻게 한다? 풀어라 하는 게 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변수 테이블은 어떻게 그러냐?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먼저 있는 변수 A는 120. 그러면 이제 A 변수 적고 이 A의 값은 120이다. 이렇게 적는 것이죠. B는 45. 그러면 변수 B가 있는데 B의 값은 45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식에 보면은 A는 A-B가 있으면 여기 A는 A-B 쓰고 else B는 B-A 있으면 여기 B는 B-A 이렇게 변수 테이블을 그리는 것이죠. 이런 변수 테이블 이름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절차를 밟아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while 여기 보면 이거는 not equal 서로 다르냐 이렇게 묻는 연산자입니다. 이 not은 느낌표로 시연해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120이고 B는 45예요. 그럼 AB는 다르죠. 다르면 조건은 뭐죠? true, 참이 되는 거죠. 해서 안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A는 120, B는 45예요. 그래서 참이 되어서 A는 A-B 해서 여기 변수 테이블에 120-45는 7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으면은 실수하지 않죠. 그럼 여기 75, A 값이 120에서 무엇으로 75로 바뀌어서는 이렇게 적으면 그만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A는 75고 B는 45, A가 75로 바뀌었습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이 정도는. 그리고 적어볼까요? 그러면 역시 75하고 45가 다르니까 조건은 참이 돼서 다시 A가 75로 크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죠? A는 A-B예요. 그래서 75-45 하면 A는 얼마가 되죠? 30이 된 것입니다. 30. 그래서 이 30을 어디에 적으면 될까요? A의 변수 밑에 이렇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또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이제 A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30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A는 30이고 B는 45로 그대로 있으니까 역시 다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뀌었죠. A가 30, B가 45니까 else가 되겠죠. 그래서 B는 B-A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쪽 변수 테이블에서 B는 B-A가 실행되므로 어떻게 될까요? 45-30 되어서 B의 값은 15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5의 값을 어디에 적느냐? 여기 B 변수 밑에 이렇게 적어두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이제 A는 30이고 B가 15가 된 것이죠. 역시 30과 15는 다르다. 참이니까 if 블록 안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 값이 30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A는 A-B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30에서 뭐가 될까요? 15를 빼면 결과 15가
A 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5를 A 이렇게 적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다시 여기 반복 구조 while로 가봅니다. 이제 while로 가면 어떻게 되죠? A도 15, B도 15가 되었습니다. 15하고 15가 다르냐? 같은 값이죠. 다르냐 물어봐서 거짓이 false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반복 블록을 벗어나는 것이고, 벗어난 시점의 A 값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15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은 많다. 그걸 또 제어구조 적을 때도 조금씩 다르게 적을 수도 있고,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으므로 첫 번째 제시한 풀이 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제시한 방식은 최대 공약수가 되든 소수가 되든 또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프로그램 결과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변수 테이블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알려주는 거하고 같다. 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맞출 수 있다. 제어구조 원리와 연산자 내용만 알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답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강조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이렇게 실행 결과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변수 테이블을 걸어서 손으로 풀기 바랍니다. 변수 테이블을 그리지 않고 눈으로 보고 푸는 사람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풀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수 테이블 걸어서 푸는 것보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것을 눈으로 석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는 공무원 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